예, 보수인 대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어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팔찌 끊고 도망갔을 때만 하더라도 해외 밀항설이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화성시에서 잡혔어요? 일단 밀항을 아마 시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워낙 이 사건을 이제 중대하게 보고 팀을 꾸렸거든요. 예. 이제 추적을 하는데 아마 밀항과 관련해서 해경 같은 곳에 이제 밀항할 수 없도록 다른 때 비해서 좀 더 네. 경계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밀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도망가면 이제 조력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 대포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대포폰은 이제 한두 개는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 지인과 연락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검찰이 제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이 대포폰의 유치 추적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아마 검찰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수사를 하고 추적을 하다가 잡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서 잡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9층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급습을 했을 때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본인은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굉장히 격한 말과 고함을 치면서 언쟁이 있었다고 하고 9층인데도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이제 도망을 좀 시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보면 밀항을 한다랄지 해외로 가지 않으면 국내에 있으면 대부분이 잡히죠. 왜냐하면 혼자 도망 다닐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은신처를 누가 제공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먹는 거랄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잡히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보는데 일단 밀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 결국 검거가 네.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주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도주죄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판을 받는 중에 선고를 앞두고 네.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도주죄, 형법상 도주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규정을 보면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 당시에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고 네. 이 인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를 한 이후에는 법원이 보석은 취소를 했지만 도주죄로 별건으로 기소를 하거나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이걸 끊고 팔찌. 끊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공용 물건을 손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부분은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조력자들 있잖아요. 그 조력자들도 도피가 성립이 안 된다면 조력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벌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범인 도피하고요. 예.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경우에는 본인이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범인 도피를 처벌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범인 도피는 이제 우리가 친족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이 김봉현 씨의 조카가 이제 도와준 거죠. 그러면 조카이기 때문에 친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벌할 수 없는데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팔찌 끊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같이 공범 관계라고 해서 공유물고 손상으로 구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예기획사의 이제 관계자 김봉현 씨와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망갈 때 그때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 예약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도망갈 때는 대포폰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구속이 됐고요. 또 친누나의 또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수사 진행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해서 역시 이 사람도 같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3명이 구속이 된 거죠. 근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와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나가 자기의 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수사 진행 상황이랄지 이런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교사죄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 도피 교사죄로 입건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 내리고
지금 당국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도주했기 때문에 연기됐었거든요. 네. 라인 사태 재판이. 근데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피고인이 재정해야 그러니까 법정에 서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재판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는데 1월 12일로 이 기일은 잡힌 상황이고요. 사실 도주를 한 직후에 네.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바로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사실 그 전부터 보석되었지만 추가로 범행을 모의한 부분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범죄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줄줄이 좀 기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당 또 법원과 뭐 변호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는데 그 추이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진행 과정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식당이 중국 비밀 경찰서로 지목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这些天以来，这些无良媒体对我让我非常气愤。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请不要给我们无端的压力和打扰，及我们认为不合理的要求，入场券委托第三方韩国机构执行（括弧完了），每人3万韩币，售完即止。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중식당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 분들이 이제 대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네. 중식당도 많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보도자료 같은 무슨 자료도 하나 만들고 네.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중식당이 그런 의혹을 받으면 사실 기자의 인터뷰 통해서 그렇죠. 뭐 예. 어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전광판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패 기업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요. 또 언론을 또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이제 어떠한 그 중국과 관련된 이런 좀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거고 저 식당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데 고수부지에서 이제 한강변에 띄우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나가면서도 그 일단 뭐 식당인데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말로 다 돼 있어서 예. 저 식당은 뭐 망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업은 또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식당을 해놓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저도 다니면서 이제 의심을 좀 했었는데 네. 이번 언론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식당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이를 대하는 태도랄지 더군다나 뭐 한 3만 원 정도의 뭐 비용을 지불하면 인터뷰 모이는 장소에 네. 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를 한 거 보면 일반적인 식당의 주인의 이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식당에 의심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센터장도 하고 뭐 민원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을 섰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저 정도의 해명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례적인 부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국제인권단체, 이번 의혹을 제기한 국제인권단체 한국을 포함한 53개 나라에 네.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네.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해외 주재하는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한 국제인권단체가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3곳에 이 비밀경찰서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 이름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혹시 반체제의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뭔가 협박을 하기도 하고 겁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왜 110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112처럼 경찰에 공안에 신고를 하는 그 번호가 110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번호를 차용해서 이런 해외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네. 자, 뭐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제가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댓글들을 좀 봤어요. 댓글들을 예, 예, 봤더니
뭐 경치는 굉장히 훌륭한데 맛이 너무 동네 식당보다 맛이 없고 네. 직원들이랑도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 한국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중국말로 서로 얘기를 해서 잘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리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런 것들부터 이제 의심스럽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요. 중식당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식당은 아니에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자주 봤었는데 공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음식이 좀 형식적이고 맛이 없더라. 네. 그래갖고 이래갖고 장사 되겠느냐 말할 게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식당이면 이제 들었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앞에 이제 자전거 많이 탔는데 네. 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말로 동방명주라고 또 중국어로 써 있고 그래서 저게 식당인지 아닌지 그럼 약간 전혀 지금 비밀 경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뭐 좀 많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정말 이상하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만약에 비밀 네. 경찰서라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확인이 된다면 중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의 위반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엔나 협약이 각국의 영사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일단 주재국 승인 없이 공식 외교 공간 아닌 장소에서 다른 사무소, 영사 업무 시행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비밀 경찰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드러나게 되면 이 협약 위반이고 영사 기관뿐만 아니라 뭐 부영사관, 영사 대리사무소 등 다 포함해서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의 동의는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공관을 이제 설치를 했을 그렇습니다. 때 얘기인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식당, 그냥 사무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약간 뭐 경찰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이게 국제 규범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예. 한국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추방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외교적으로 항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사관이랄지 이제 뭐 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치를 해서 불러서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하게 국가 대 국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굉장한 뭐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뭐 대사관 추방하고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비밀 경찰인데 이 비밀 경찰이 만약에 비밀 경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존재하고 설치했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관의 영사나 그다음에 대사에 어떤 외교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금을 했다랄지 추방을 하는 데 있어서 강압을 했다랄지 강요를 했다랄지 그러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한국법에 위반되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 부분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불법 행위 같은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